안녕하세요. 정재훈TV의 정재훈입니다. 여러분, 배달 앱이라고 있죠. 아마 음식을 집에서 시켜 먹을 때 외식하기가 귀찮다든지 너무 덥다든지 하면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것들이 이제 제일 큰 배달 앱이 되겠습니다. 한때는 이런 배달 앱들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을 늘려주고 아주 귀찮은 전단지를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호천사 역할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 처음 배달통이라는 그런 이제 배달 앱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진화하고 변신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독과점 시장이 돼서 완전히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런 배달 앱들이 가맹점주들의 어떤 고혈을 빨아먹는 괴 생명체 또는 흡혈 동물이다,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배달의 민족이 전체 우리 마켓 시어의 약 60%, 쿠팡이츠가 20%, 요기요가 16%.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앱을 합치면은 96%의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완전한 독과점 시장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앱들이 이 배달료든지 아니면 기타 수수료든지 자기들이 정하면 일방적으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주분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수포을이고, 반면에 이 세 개의 배달 앱은 수포갑으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계 기업한테 이게 팔렸기 때문에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쿠팡이츠나 요기요보다 낮은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3%를 올려서 9.8%까지 수수료를 인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독일에 있는 본사로 돈을 가져가기 위한 거다, 고혈을 짜서 배당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의문과 반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이 점주한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만 원짜리 음식이 있다고 치죠. 그럼 직접적인 원가가 10,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2,000원을 또 내요. 결제 수수료가 약 660원 붙습니다. 그리고 점주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배달료가 또 3,190원, 약 3,200원이 붙어요. 이걸 다 합하면 약 6,000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2만 원인데 직접 원가 10,000원, 여기에 6,000원을 빼면 4,000원이 손에 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접비 계산이 없는 겁니다. 이 4,000원 남은 데서 다시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똔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쿠팡이츠 이런 데서는 프로모션용 제한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런 프로모션용 특판 광고료, 예컨대 깃발이라는 울트라 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낚이면은 그걸 선호해서 상단 노출을 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하나도 안 남는 게 됐는데, 이런 특판용 광고에 휘말리게 되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에 끌려 들어가게 되습니다. 그럼 왜 배달을 하느냐? 이 배달 시장은 이미 완전히 배달 앱에 의해서 장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대부분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집에서 배달시켜 먹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못하면 이 손주나 아니면 아들, 딸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대신 주문을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한꺼번에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떼어내면 그만큼 매출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음식점 자체, 배달앱에 의지해왔던, 특히 배달 전문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되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서 이 독과점 체제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이 일방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달의 시장의 주체들, 온라인 배달 플랫폼들은 완전한 사기업이에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업인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적 장치로 모든 걸 규제할 수는 없어요. 그럼 시장을 왜곡하게 됩니다. 역대로 이런 법적 장치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제정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 그런 절차, 단계, 이런 협상 과정을 어떤 행정절차법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자율협약 같은 것으로 빠져나와서 수수료를 일정한 폭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지금보다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 축은 지금 3가지 배달 앱이 96%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배달 앱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하는 공공 앱적인 성격의 배달 앱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땡겨요라든지, 아니면 과거 야구르트죠, 하이에서 하고 있는 노크, 이런 배달 앱들이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어떤 민간 기업들이 백업을 해서 그런지 차츰차츰 시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4, 제5, 제6의 민간 주도의 어떤 기능을 갖되 공공적인 성격도 갖는 그런 배달 앱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해서 좀 더 경쟁 정도가 심화된다면 훨씬 배달앱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그 경쟁 압력으로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의 목표는 독과점 규제를 줄이고 동시에 일방주의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되 절차적인 면을 상세히 규제해서 인센티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환경,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이 온라인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어떤 가맹점주 대표단들하고 상생협의회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생 방안을 만들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보되 그 전에라도 너무나 가혹한 그런 사례나 외부에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정재훈 TV나 아니면 대한상공인 단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제보로 취급해서 다시 한번 방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